우리 그 코스피 공매도 잔고 오늘자 헤럴드 경제 기사인데요. 여기 보면은 삼성전자보다 2차 전지에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몰려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공매도와 개인 간의 어떤 싸움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결국 에코프로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 숏스퀴즈가 나면서 주가가 오히려 급등을 해버리는. 그래서 이런 그 공매도와 개인 간의 어떤 치열한 그런 수급의 전쟁. 그런데 개인들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 지금. 그래서 이 거래량이 한 15%, 20%를 차지하니까 이 뜨거운 열기가 과연 식을 것이냐. 근데 식으려면 결국 다른 섹터에서 강한 모멘텀을 줘야 되는데 3분기에 강한 모멘텀을 줄 수 있는 게 결국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과연 그만큼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거냐.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런 뜨거운 열기가 2차 전지 쪽에서 결국 수급이 결국 변동성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에코프로가 이 가장 뜨거운 관심의 중심에 있잖아요. 황제주. 그러니까 최근의 흐름은 이런 것 같아요. 에코프로부터 움직이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이 움직이고 이 두 기업이 주가가 주춤하면 포스코 그룹이 대안으로 올라가는 그걸 뭐 좋은 표현을 하면 순환매 장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정교하다고 해야 되나 교묘하다고 해야 되나 뭐 어찌됐든 투자 경고 종목을 가지 않으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가만히 내비두면 투자 경고 종목에 다 지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경고 종목은 뭐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은 이제 뭐 3일 전 대비 몇 프로, 5일 전 대비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5일 전 대비 몇 프로 이렇게 급등을 하면 거래소가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급등을 하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거든요. 근데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 신용융자가 금지돼요. 신용융자나 미수가 금지되기 때문에 결국 거래량이 반토막 이상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에게 거래량이 끊겨버리는 건 그만큼 주가를 더 이상 올릴 수 있는 유인들이 없고, 그 다음에 신용했던 사람들은 빨리 이제 잘못하면 반대매매, 주가 급락으로 반대매매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한꺼번에 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난주에 그런 급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결국 그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되면 이 비슷한 그런 효과를,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신용 어떤 한도를 확 올렸잖아요. 그런 또 비슷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지난 몇 달간 보면 이 에코프로가 더 급등하면 투자 경고 종목 지정으로 되는데 급등할 즈음에 얘는 횡보를 하거나 약간 조정을 하고 나머지 종목들에 가서 또 올려서 눈높이를 맞추는. 그래서 일단 에코프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이 오르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 오르고 포스코 홀딩스가 오르고 이렇게 다 오르면 다시 에코프로가 오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거든요. 뭐 세력이 있는 건가요? 그 세력보다는 세력이 좌우하기에는 시가총액이 너무 크니까요. 이게 이제 하나의 학습 효과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오르기에는 그러니까 단기간 여기에서 좀 버거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안 오른 게 상대적으로 어떤 거냐 이렇게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계속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에코프로 실적을 한번 보면 이 매출액이 꾸준하게 느는 모습을 보여줘요. 2022년 말 보면 한 5조 6천억 정도 매출액이 됐는데요. 2025년이면 17조 4천억. 그러니까 한 3년 사이에 매출액이 3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폭발적인 매출 증가를 보여주는 업종들이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어떤 급등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PER은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영업이익이 굉장히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또 EV 에비타도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이게 단순히 그냥 뭐 버블이다 네. 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떤 그 실적 개선이라는 너무 빠르군요. 요인들이 있는데 단기간에 과하게 올랐다라는 부분들과 수급이 너무 많이 몰린다라는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셔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게 주가가 예상치 않은 그런 급등을 보일 수도 이제 공매도가 계속 숏스퀴즈하고 그 거래량 쏠림 이러면서 변동성이 앞으로도 계속 갈 것 같고요. 일단 150만 원을 한번 찍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150만 원이라는 고점을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고점까지는 또 이렇게 한번 대시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또 유인들이 생기긴 했어요. 그리고 한번 손바뀜도 한번 있었고요, 지난주에. 그리고 어찌됐든 이렇게 주가가 한번 조정을 거치고 지금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분위기 좋으면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일단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다라고 포스코 그룹과 함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양극재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수산화 리튬이라든지요, 그 전구체라든지 뭐 이런 일원화된 그 프로세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또 우리 머티리얼즈 자회사 뭐 3조 정도 시장에서 예측을 하는데요. 뭐 3, 4조 이상의 어떤 시가총액 가치를 갖는다 뭐 하는데 더 갈 수도 있죠. 뭐 그러니까 전구체가 양극재 전 단계에서 어떤 원재료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 계열화된 이 나머지 자회사들도 계속 상장할 수 있는 유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하반기에는 어찌됐든 머티리얼즈의 상장 부분, 그리고 8월 11일 날 MSCI의 지수 편입 있는데요. 오늘자 한국경제신문을 보면요, 에코프로가 MSCI 지수에 편입될 경우 1조 7,400억 정도의 신규 자금이 들어올 거다. 라고 유안타증권이 예측을 했고요. 유진투자증권은 한 9,900억 정도. 어찌됐든 뭐 1조에서 1조 7천억 정도의 자금이 들어올 거다. 근데 지난 1년간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한 금액이 9,900억 정도 된다고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그럼 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9,900억 정도를 훌쩍 넘는 수준의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에코프로와 뗄 수가 없는 게 에코프로비엠이잖아요. 그렇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실적이 꾸준하게 늘고 있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이 앞서 우리 에코프로에서 보면 영업이익이 2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에코프로비엠은 한 1조 2천억 정도. 그래서 영업이익은 오히려 에코프로가 더 높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PER이 이제 오늘도 올랐잖아요. 거의 이제 50배 가까이 되거든요. 2025년 실적 기준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부담스러운. 결국 이 2026년 실적 예측치가 나와줘야 이게 이제 PER이 더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PER이 한 50배 정도 2025년 실적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2025년 실적만으로 놓고 봐서는 저렴하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물론 수급이 계속 밀어오면서 이렇게 올린 거라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뜻하지 않은 악재가 나면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에코프로비엠의 생산 능력 전망인데요. 2022년 기준으로 한 10만 톤 정도
양극재 생산 능력이 2026년이면 48만 톤. 와, 2배가 넘네. 5배 정도. 5배네요. 네. 네. 근데 앞으로 더 많아질 거거든요. 유럽, 미국도 그러니까 있으니까. 2030년이면 더 많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국 생산 능력 증가가 매출액 증가로 이어지고 실적 개선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증권사 리서치 보면 영업이익 전망 2026년 전망이 2025년보다 더 좋아지거든요. 양극재 생산 캐퍼도 2025년보다 2026년 와. 계속 좋아지는 네. 네,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보면 지금 PER 한 50배가 네. 2026년 더 기준으로 줄어들겠네. 뭐 40배라든지 30배라든지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와. 뭐 그런 측면에서는 뭐 계속 지금 이 괜찮네요. 실적 기준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지난해 이제 그 미국 자동차 판매량 중에 전기차의 판매 비중이 6%예요. 네. 그러니까 94%는 내연기관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든 정부에서 2032년이면 67%까지 네. 올리겠다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3대 중에 2대는 전기차거든요. 아, 갈 길이 머네요. 그러면 지금 갈 길이 아직 먼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미국에서 테슬라가 한 65% 정도 차지를 하고 포드가 7.6%, 현대 기아차가 한 7.1% 작년 말 기준으로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어떤 앞으로 한 67%까지 가야 될 길이 많기 때문에 네. 이 결국 이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결국 에코프로비엠의 어떤 실적이 에코프로에 계속 이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의 어떤 이런 실적 성장세 이런 네. 부분들이 결국 에코프로라든지 훈풍을 가져오는 거 아니냐. 다만 단기적으로는 쏠림 현상에 네. 의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조심하면서 혹여모를 급락에 적극적인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 개인적으로는 두 종목을 이 에코프로 외에 두 종목을 좀 첫 번째는 LNF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오늘 종가 기준으로 못하고 지난주 금요일 네. 종가 기준으로 했는데요. 이 아까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거의 50배 가까이 됐잖아요. 그런데 2025년 실적 기준으로 PER이 13배. 네. 오늘 좀 올랐기 때문에 뭐 15배, 16배 될 거거든요. 네. 3분의 1밖에 안 돼요. 엄청 싸네요. 싸 보이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좀 안 좋냐? 그런 거 아니에요. 매출액이 3조 8천억에서 올해 6조 4천억, 내년에 9조 3천억, 2025년에는 13조.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이 한 16조 정도 되니까 얼마 차이 안 나네요. 얼마 차이 안 나요. 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한 6천억까지. 그러니까 올해가 1,900억.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올해 좀 실적이 꺾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뭐 그랬지만 결국 올해만 잘 버티면 2년 후에는 3배의 당기순이익을 가져오고 네. 그 당기순이익 대비해서 PER이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면 LNF가 상대적으로 같은 양극재 기업인데 뭐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의 퍼가 44면은 2025년 13이면 그때 44를 만약 적용한다고 하면 2-3배는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주가가. 그렇죠. 만약에 44배 정도 간다면 네.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지금 한 45배, 46배니까요. 네. 이거를 간다고 하면 주가는 한 3배 정도 가져야 되는 게 네. 뭐 정상적인데 네. 다만 이제 뭐 수직 계열화가 좀 덜 됐다든지. 근데 그 수직 계열화는 시간이 지금 계획들이 다 있거든요. 리튬 회사도 만들겠다고 전구체 회사도 만들겠다고 음극재 회사도 만들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LS와는 뭐 이렇게 이야기가 잘 되고 다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영업이익률이 좀 처지고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좀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는 좀 눈여겨볼 저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LNF가 또 테슬라랑 연결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혹자들은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 게 덤핑이다 뭐 그런 말씀들도 하시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요. 일단 뭐 지금 테슬라한테 뭐 어찌됐든 납품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수치로만 이야기를 하자면 수치로서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또 한 가지 기업은 우리가 LS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LS가 오늘도 많이 올랐는데요. 그 LS도 이제 그
2차 전지 사업들을 하거든요. 근데 전구체는 네, 전구체. 아직 공장도 안 지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LS 실적을 보면 아까 LNF나 에코프로비엠보다는 좀 실적의 그 상승폭이 높진 않아요. 그러네요. 그렇지만 2025년 이후에 전구체 공장이 지어진다고 하면 이거보다는 더 좋아질 개연성들이 있고요. 매력적인 건 PER이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그러니까 지주회사들이 보통 PER이 10배 이하거든요. 그게 보통인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좀 과열이 된 뭐 상대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아무래도 이제 인기가 있으니까 그만큼 또 가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LS 같은 경우는 PER이 상대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지주회사 PER 정도 받고 있거든요. 여기에 LS M&M 옛날에 그 니코동 재련이라고 일본과 50대 50으로 합작을 했는데요. 그 나머지 50% 지분을 작년에 다 LS가 인수를 해서 100% 자회사예요. 그러니까 100% 자회사는 연결 재무제표로 LS M&M의 수익을 다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그 전구체의 그 전단계인 황산 니켈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LS M&M의 황산 니켈 그리고 LNF와의 그 합자 회사인 전구체 회사가 더해진다라고 하면 그리고 또 LS 일렉트릭이 최근 그 미국의 어떤 관련해서 수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LS도 상대적으로 아까 보셨지만 이 PER이 높지 않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가장 이 증권사의 사랑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직 계열화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자원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염호 뭐 리튬 염호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일단 포스코홀딩스는 지주회사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이 아직은 철강이 한 3분의 2 정도 차지를 하는 그래서 실적이 그래도 지속적으로 좀 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느는 느낌은 좀 상대적으로 아닌 것 같죠. 근데 이제 PER은 아까 에코프로보다는 좀 많이 저렴해 보이네요. 뭐 EV 에비타도 좀 상대적으로 좀 낮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올해 기준으로 한 30% 정도 증가하는. 근데 발동이 포스코홀딩스는 2026년 이후부터 발동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유튜브에서 많이 강조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 우리 철강 회사를 지분을 100% 갖고 있고요. 리튬 관련해서 포스코 아르헨티나하고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82%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퓨처엠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주회사인 다 되게 거죠. 좋아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금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포스코 철강 회사죠. 실은 이렇게 분리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물적 분할을 하면서 포스코를 철강을 상장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더블 카운트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이 물적 분할 이후에도 조금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줬고요. 작년에 실은 수혜 나가지고 많이 떨어졌어요. 그때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 샀었어야죠. 뭐 지나간 얘기니까요. 뭐 아직도 성장의 기회는 많이 남아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보면 이 매출액은 LNF보다 적어요. 그러네요. 아까 13 얼마였던 것 같은데. 적어요. 근데 당기순이익은 더 높아요. 이게 왜냐면 그 수직 계열화 때문에. 그렇군요.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PER이 5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수록 수직 계열화의 그러니까 양이 늘어나면서 수직 계열화의 효과, 영업이익률은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면모를 보여줬고요. 보면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2027년 기준으로 전구체 내재화율이 43%, 에코프로가 33%, 그다음에 LG화학이 21%, 그러니까 LNF가 14%. 이런 부분들이 포스코 퓨처엠의 프리미엄을 상당 부분 준 거 아니냐라고 볼 수.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내재화가 높으니 좋은 거 아니겠느냐. 그 근간에는
아까 그 아르헨티나의 킬바나. 그 염호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 뭐 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기대감을 낳는 거고요. 포스코 퓨처엠 보면 대부분 음극재보다는 양극재에 좀 실적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그동안 음극재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양극재를 하면서 매출에서의 구성 비중도 대부분 2025년 실적 기준으로 하면 양극재가 음극재보다 한 12배 정도 많은 그렇다고 보면 여기서 음극재의 성장성보다 이 양극재의 성장성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네. 어찌됐든 한 8배 정도는 7, 8배 정도는 성장하는 거 아니냐. 지금 2023년이거든요. 네. 근데 2023 우리 몇 년 전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고 치는데 앞으로 한 8배 정도 더 올라가야 되는 그러면 지금 주가에서 한 4, 5배 정도는 적어도 올라줘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런 거고요. 제가 이제 2차 전지 마지막으로 좀 압축을 하자면요. 네. 일단은 그 바이든 정부의 정책 네. 그러니까 6%가 67%까지 가는 9년 정도 남았는데요. 그런 어떤 그 정부의 정책이 뭐 예를 들면 2차 전지 기업이 초과되는 그런 거 아니냐 하기에는 앞으로 9년 동안은 정부의 적극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실적 개선, 아까 보셨던 실적 개선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설비 투자 증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 긍정적인 좀 모멘텀을 줄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전구체 개발이에요. 네. 그 전구체가 이제 우리가 기존에 2차 전지가 이런 모습이잖아요. 네. 그래서 양극재, 음극재 사이에 분리막이 있고요. 그 사이에 에너지를 이렇게 전달해주는 전해 질이 있어요. 전해액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액체로 돼 있다 보니까 잘못하면 불이 나고 그다음에 부피를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고체화시키는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데요. 구매 배터리라고 하는데 결국 전고체 배터리가 되면 이 전해액이라든지 분리막의 활용도는 좀 떨어질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양극재하고 음극재만 남는데 양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에서 45% 정도 되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배터리 가격을 낮추느냐는 이 양극재에 달려 있고요. 네. 반면에 또 성능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도 이 양극재가 얼마나 멀리 갈 것이냐 이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결국 양극재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양극재 기업들 앞으로도 이 2차 전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양극재 기업의 중요성은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중국의 그런 표준 모델이냐, 우리의 표준 모델이냐, 뭐 여러 가지 뭐 다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극재 기업에 좀 집중해서 좀 쳐다보시면 그래서 양극재 기업의 어떤 주가 상승이 결국 지주회사의 실적 개선도 같이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제 그 미국의 금리 인상은 거의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5.25에서 지금 5.5까지인데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리면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 지금도 뭐 상업용 부동산들이 많이 급락을 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동산의 어떤 투자 매력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금리를 급격하게 더 올려버리면 결국 이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 문제가 더 커질 거고 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을 해준 미국의 지방은행들이 파산하기 시작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경기 침체가 와버릴 수 있거든요. 지금 미국의 시나리오의 가장 좋은 건 이게 인플레이션을 내리면서 경기 침체도 안 오는 아주 그냥 이루기 어려운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는 이제 이 정도 하면 거의 다 됐다. 그러면 금리하고 가장 큰 역외관계가 성장주거든요. 그래서 위험성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그 미래의 기업 가치를 막 끌어와서 쓰기 때문에 이 급격한 금리 인상에 많은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엔비디아도 그랬고 애플도 그랬고 테슬라도 이 금리 급등 기간에 주가가 힘을 못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고 하니까 이 미국의 성장주들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준 것처럼 이 2차 전지도 성장주의 하나이기 때문에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우리 그 인플레이션의 어떤 중요 지수죠. 근원 그 PCE 물가 지수가 지금
많이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보다 이제 더 떨어질 개연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 성장주인 2차 전지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네. 시간을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실적 눈높이는 물론 2분기는 좀 기대치보다 지금 뭐 시장 기대치보다 좀 낮아졌지만 그래도 이게 아예 꺾이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생산 캐파는 늘어날 것이고 네. 그다음 매출액은 증가할 것이고 그에 맞춰서 영업이익도 늘어나기 때문에 뭐 시간을 기다리면 고점은 점점 저점이 돼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저는 요즘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보면서 사실 저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수익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발생한 이슈라고 이런 봐요. 급등락이. 네, 그럼요. 이런 급등락은 예전에도 분명히 있었던 거고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어쩔 수 없이 수익을 찾아가는 건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고 하고 싶고 저도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찾아가는 이런 현상은 예전에도 있었고 예전에는 이제 바이오 제약주 중에도 많이 몰렸었고 자동차에 많이 몰렸었던 적도 있었고 제가 처음에 주식 살 때는 이제 IT 버블 때였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IT 종목들에 좀 많이 몰려 있었죠. 네. 정말 그때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유상증자만 한다고 해도 상한가를 갔어요. 오히려. 네. 그때 뭐 유상증자 하면은 막연한 어떤 그런 기대감. 유상증자에서 그 돈 받아가지고 투자하려나 보다. 맞아요. 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유상증자만 해도 상한가를 갔던 시기가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전이랑 지금이랑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수익을 위한 목마름, 뭐 이것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뭐 나쁘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저도 이제 2차전지에 대해서 멘트하기가 참 어려운데 사실 오늘 웅달짝방에서 그냥 다 말씀을 드리려고요. 제 원래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는 2차전지는 한참 갈 길이 멀었다 봅니다. 그러세요. 네, 왜냐하면은 2차전지주가 이제 어쨌든 이제 부품은 배터리 주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도 자동차의 한 부품에 불과한데 그렇게 보면서 좀 평가 절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배터리가 들어가는 회사가 어딜까요? 뭐 현대차에도 들어가고 최근에 많이 들어가지만 사실 처음에 이슈가 됐었던 거는 테슬라. 그렇죠. 네. 그래서 테슬라 주가나 테슬라 미래의 어떤 뷰를 같이 좀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테슬라는 이제 자동차주로 보기는 어려워요. 테슬라는 자동차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출연 때 테슬라 한참 주가 뭐 급락하고 안 좋을 때도 테슬라는 지금 사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아까 옹달님 제가 촬영 들어오기 전에 보여드렸지만 스타링크. 네, 아마 하늘에 이렇게 막 떠 있어요. 줄지어서.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마 저희 참고 영상으로 올라갈 텐데 스타링크가 이제 한 줄로 이제 우주를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는 자동차 판매를 넘어서 자동차를 어떤 우리의 생활로 이제 넣고 인터넷과 모든 이제 사물 인터넷 예전으로 치면은 그런 것까지 통합해가지고 아예 생활로 들어오려고 하는 액션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가 최근에 전기차 가격을 계속 떨구고 있잖아요.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이제 시장 점유율을 올리기 위한 액션도 취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건 일론 머스크가 이미 멘트를 했던 내용들이고 그 한도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자, 그럼 테슬라가 가고자 하는 길은 전기 자동차를 넘어선 전기차 판매를 넘어선 그 어떤 다른 세계인데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테슬라가 점유율이 더 높아지면 판매가 더 증가할 것이고 근데 테슬라만 들어가는 건 아니죠. 뭐 샤오펑이든지 뭐 BRD 되게 많은 차에 들어가잖아요. 배터리는. 그렇게 된다 봤을 때 그러면은 그렇게 앞으로 우리 차들이 전기차로 어느 정도 대체가 되는 시기가 언젠간 오겠죠. 물론 내연기관차 확 망하진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양쪽의 경쟁이 좀 있긴 있을 테지만 앞으로도 성장을 한다라는 그런 거를 가정해놓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에코프로든 에코프로 BM이든 뭐 포스코 엠텍 포스코든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회사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지 안 머무르고 있는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있는 제품 가지고 판매만 하는 기업인지 판매를 하면서 미래를 그 다음 스텝과 그 다음 스텝을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인지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근데 뭐 사실 지금도 보면은 뭐 차기를 뭐 전고체 배터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전 전고체 배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배터리도 최근에 워낙 많은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너무 미래다라고 이제 집중해서 가는 것보다는 배터리도 분명히 다양하게 성장할 수 있고 또 개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새로운 어떤 것들이 나오게 되면 또 그게 이슈가 돼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에코프로 BM을 지금 사시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런 뷰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증권사가 보통 이제 그 어떤 회사의 이제
밸류를 측정을 하고 목표가를 설정을 할 때는 지금 현재 그 회사가 만들어내고 있는 매출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주를 언제까지 잡아놨는데 그럼 이 수주를 몇 번에 걸쳐서 나누고 그럼 재무제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과연 저 그럼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과연 이 회사의 10년 후의 미래를 당신이 한 번에 얘기할 수 있어요? 없죠. 없죠. 불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예전에 테슬라 그랬어요. 테슬라 저 예전에 처음 그때도 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테슬라 예전에 한 6, 7년 전에 투자할 때 진짜 힘들었어요. 뭐 공장 디폴트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막 장난 아니었었거든요. 부도난다고. 네, 근데 뭐 일론 머스크도 보면은 지금에서야 뭔가 인플루언서가 돼가지고 이제 좀 핫 이슈인데 그분은 그때부터 그랬거든요. 꾸준히 했어요. 이게 공장 디폴트 된다 그러지 CEO 이상해 막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되게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도 내연기관, 아니, 전기차가 무슨 미래야. 말도 안 돼. 내연기관차들이 가만히 있을까? 그 밑에 중소기업들이 가만히 있을까? 이런 이미지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테슬라는 항상 퍼가 높았어요. 매번 높았는데 테슬라 지금 보세요. 그걸 이겨먹고 올라오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게 뭐냐면은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그 다음 스텝과 그 다다음 스텝. 니들이 당장 지금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다음 스텝 보고 간다. 이걸 한 거죠. 근데 그거를 일론 머스크는 만들어냈죠. 스페이스X를 만들면서 로켓을 쏘고 밑에 로켓 밑분이 내려와서 다리를 세우고 다시 쓰고 스타링크를 띄워가지고 한 줄로 우주에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포스코 퓨처엠이든지 뭐 에코프로든지 그 회사가 다음 스텝을 어떻게 밟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일 내가 알기로는 에코그룹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음 스텝과 다다음 스텝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연 에코프로를 당장 이거를 비싸다라고 뭐 지금 기준으로 보면 비쌀 수 있어요. 근데 과연 5년 10년 후에 이 회사를 비싸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있을까? 전 못한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떤 수준이 있는데 네. 이렇게 천천히 왔으면 네. 어차피 오는 네. 그 가격인데 이게 네. 너무 빨리 네. 압축시켜서 빨리 온 건 맞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작년에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미국이 테슬라가 사실은 보면은 주가 수준이 좀 횡보하던 구간에 항상 마진콜이 그 쇼커버링이 터져요. 쇼커버링이 터지면서 공매도 세력을 이겨버리면서 주가가 뭐 레벨업이 되거든요. 테슬라가.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환경에서도 그랬지만 우리나라도 한국형 숏커버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사실 제가 작년했었어요.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올해 초에도 제가 삼성전자 얘기하면서 공매도 1위 삼성전자다. 이거 숏커버링 들어가면 삼성전자 주가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그런 거였고 최근에 보면은 에코그룹도 이제 숏커버링 숏스퀴즈 현상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거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뭐 테슬라, 에코프로 그 두 개를 완벽하게 똑같이 비교할 수 있는 기업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 현상만 놓고 보면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라고 그게 왜 안 돼? 공매도를 이겨먹고 올라가는 거.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봤는데 공매도량이 안 줄었더라고요. 진짜요? 공매도 잔량이 똑같더라고요. 그 얘기는 앞으로도 쇼커버링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급등락이 계속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는 부분인데 무섭네요. 네,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에코프로를 사라 사지 마라 보다는 혹시나 사고 싶으신 분들은 신용을 쓰면 안 돼요. 레버리지, 신용 뭐 대출 이런 거는 안 받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마진콜이 발생하면은 밑으로 떨어질 때 정말 그쵸.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20%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레버리지를 쓰지 않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좀 그래요. 요즘에 에코프로가 비싸다 뭐 그러는데 사실 제가 작년에 포스코 얘기할 때도 맞아요. 뭐 스콜딩스 계속 모아가는데 포스코홀딩스 작년 여름부터 얘기할 때도 그때 근데 진짜 대표님 되게 잘 보셨는데요. 너무 잘 보셨는데요. 근데 포스코홀딩스 너무 눈에 보였어요 그때 당시에. 너무 쌌어요.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은 다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일본이 뭐 중국이 뭐 희귀가스 같은 것도 이제 문제가 러시아 희귀가스가 문제가 됐을 때도 포스코에서 희귀가스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저는 이제 사실 포스코홀딩스 얘기 갑자기 넘어가는데 얘 주가를 더 높은 곳으로 보는 게 외국인들은 얘네를 철강주로 봐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2차전주로 봐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 올라간 거는 2차전지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철강은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돌아서면 돼요. 예전에 중국에서 건설 경기 붐이 일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철강이 없었거든요. 그 정도 비쌌어요. 중국 시장 바닥이잖아요. 근데 중국 지금 살리려고 지금 부양책 엄청 쓰고 있잖아요. 안 살아날까요? 제가 봤을 때 살아나요. 올해는 모르겠고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미국이 내년까지는 이제 분명히 중국의 일반 우리끼리 표현으로 멱살잡이를 할 거예요. 근데 그때쯤 돼서 제가 봤을 때 중국 증시가 내년에는 바닥을 눈에 띄게 보일 가능성이 크다 봐요. 그러면은 지금은 2차전 위주로 막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 했을 때 거기서 중국 경기가 살아나서 건설 경기가 안정을 찾게 되면은
그때는 외국인들이 얘를 와. 건설주로 보고 들어오면서 네. 2차 랠리가 나올 수 있죠.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에코프로 라이벌 기업으로 막 중국 기업들 얘기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중국 기업은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포장이 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이 많아요. 아.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IT든지 반도체든지 2차 전지주든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어요. 무조건 세계 랭킹 1, 2위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전기차, 반도체 이거는 뭐 무조건 필수포트. 배터리. 네, 무조건 배터리죠. 전기차는 배터리나 폐배터리. 지난번 설명드렸지만 폐배터리는 아. 이제 돌아왔죠, 시기가. 네. 1차적으로 이제 판매했던 자동차들의 폐배터리 시기가 돌아왔죠. 벌써 돌아오고 그게 있어요. 내년 내후년이잖아요. 그렇구나. 관심 가져야죠. 바깥에서 제가 경험해봤잖아요. 네. 이게 다릅니다. 이게 다른 자꾸 거죠. 네. 아니 무슨 작년에도 경기 침체 얘기 나왔을 때 2008년도 금융위기랑 비교하고 IMF랑 비교하는데 저는 IMF를 얻어맞은 세대예요. 아직도 제 다이어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고 IMF도 겪어봤고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어봤는데 제가 작년에 경기 침체 얘기할 때 케이스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라고. 왜 도대체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사실 그런 실체가 없는 IT 버블 때와 2차 전지주들을 배터리주를 비교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봅니다. 와. 제가 지난번에는 이 말씀 드렸을 거예요. 네. 2024년도 이후엔 안 보인다. 왜냐하면 2024년도 연말에 미국 대선이 있어가지고 네. 이게 어떻게 될지는 진짜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사이에 좀 뷰가 바뀌었습니다. 시장은 좀 더 갈 것 같아요. 2025년 이렇게요? 25년, 26년까지. 왜 바뀌셨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쨌든 보면 지금까지는 경기 침체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시장에 많이 눌림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일단 우리나라 내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축이 엄청나게 늘었더라고요. 200조, 그래요? 20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수십조, 수백조가 늘었더라고요. 우리나라가요? 네. 유동성 자금, 이게 예금과 주식 쪽, 이쪽 같이 유동자금 쪽에 네. 엄청 늘었더라고요. 근데 보통 저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럴 때 2차 전지 같은 이런 테마들이 한번 확 올라가는 게 절대 나쁘지 않다 보는 게 예전에 LG에너지 솔루션 때도 기억하시겠지만 LG에너지 솔루션이 분할 상장했을 때 싫어하시잖아요. 싫어하죠. 근데 왜 싫어했냐면 이제 그때 모든 자금을 LG에너지 솔루션이 다 가져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막 다른 거 폭락하고. 네, 딱 지금 상황이에요. 왜냐면 지금도 보면은 다른 2차 전지주가 가면은 다른 종목들이 다 급락을 하는 이유가 딴 데서 돈을 빼가지고 2차 전지에 집중을 시키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는 지난번에 LG에너지 솔루션 상장하던 그 1월 달에도 그랬거든요. LG엔솔 살라고 나머지 쪽에서 자금 빼가지고 그쪽으로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거 더하기 외부에 주식을 안 하던 자금들도 엄청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왔는데 거기서 이제 공모 받고 공모 못 받은 자금들이 또 이탈하기 직전에 증권사 직원들이 그걸 다 잡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막 개인 투자자들 수익 내가지고 그때 증권사 수수료 수익이 역대 최고치였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그렇게 돌고 있는 유동성 자금들이 많다는 거,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어요. 그 자금들이 많다는 걸 봤을 때, 이거 지금 만일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은 저 끝났다 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금리 인상기가 지금은 거의 끝났다, 막바지에 들어간 걸 넘어서 이제 끝났다라고 봤을 때 이제 남은 건 피벗인데 금리 인하기를 보통 들어가게 되면은 몇 개월 후에 사실 침체가 오긴 왔는데 이번 침체는 오더라도 전 굉장히 얇고 짧게 끝날 거라 보고 있고 네. 없이 지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런 패턴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니까 항상 보면 우리 10년 주기설, 몇 년 주기설 하잖아요. 그 패턴 자체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돈이 많이 머물러 있고 밖으로 빠져나간 게 별로 없고 그럼 이게 한번 진짜 불어올 수도 있겠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돈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2차 전지주, 배터리주들의 이런 급등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좋게 보여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확 하면 시장이 돈이 확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한번 큰 시장이 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2차 전지 주식 그 주가 네. 그 대장주들 왜 그러는 거예요? 네, 엄청난 조정이 왔죠. 네. 네. 뭐 에코프로 막 이런 게 막 10몇 프로 빠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2차 전지가 갑자기 급등한 부분이 있어요. 네, 좀 비이성적인 급등이었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주변 지인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2차 전지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막 이거 안 사면은 이게 소외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뭐 이런 거 뭐 포모 현상이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런 정도로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만큼 조정이 컸다라는 건 그만큼 또 관심이 많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조정은 사실 개인들이 컨트롤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외국인이나 기관의 공매도 포지션이 한꺼번에 몰려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얘네들도 어쨌든 반도체 쪽 비중이 많다 보니까 반도체 쪽은 빨리 털고 2차 전지를 들어가야겠는데 이제 개인들이 너무 올려놓다 보니까 요걸 이제 공매도 쳐서 요건 내리고 반도체 쪽은 조금 올려서 개인들이 아무래도 그쪽으로 가 있는 동안에 빠져있는 2차 전지를 들어가야겠다라는 전략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게 어느 한 사람, 한 기관이 하는 게 아니라 네. 같이 네. 짜가지고 한 거 아닐까요? 저도 좀 그런 의문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네. 가격이 네.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네네. 가격이 하락하는 거는 네. 그 소수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소수로는 안 될 것 같고요. 단합이 아무래도 있지 않았을까. 그들만의 또 이제 메신저가 있겠죠. 예. 시간 딱 정해놓고. 네네네. 딱 정해놓고 어느 순간에. 왜냐면 그렇게 급락했을 때 상승이었다가 1시 30분이었나? 그때 갑자기 다 일괄적으로 내려갔거든요. 이 공매도를 일괄적으로 같이 치지 않는 이상은 좀 이렇게 내려가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날 코스닥은 마이너스 4% 가까이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뭐 거의 팬데믹이나 아니면 경제 위기 그 수준에 있지 않는 이상 하루에 마이너스 4% 떨어지기. 비트코인도 그렇진 않나요? 네. 그 요즘에. 요즘에 2차 전지주가 비트코인보다 훨씬 등락률이 큽니다. 네네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 이제 벌어진 현상이고 네네네. 앞으로는 어떻게 좀 보세요? 2차 전지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조정은 있을지언정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정기일 때마다 저는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고요. 2022년 미국 전기차 보급률을 보시면 5.8%밖에 안 됩니다. 이제 미국 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이제 강제하기 위해 이제 차량용 배출가스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2032년까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를 3분의 2까지 올리겠다. 그러니까 약 67%인데요. 이제 거기까지 올린다라고 목표를 세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지금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조정이 올지언정 성장성이 꺾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한참 남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5.8에서 67로 가면 그래도 60 남은 거니까. 그리고 67뿐만이 아니고 2050년 정도 되면은 거의 웬만한 자동차는 뭐 거의 다 전기차가 되겠죠. 왜냐면 뭐 유럽만 해도 2030년부터 뭐 내연기관차 생산하지 않겠다 뭐 이런 회사들도 많이 있고요. 네. 지금 가격은 좀 과할 수 있는 좀 가격은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하는 거 보면서 올라타셔도 되고 아무래도 배터리 쪽은 2차 전지 쪽은 그 펄을 3, 4년치를 땡겨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주를 얼마나 받느냐를 계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방송에서 했을 때 이번 연도 안으로 한 45만 원 정도가 좀 적정한 것 같다. 근데 6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45만 원이 넘어가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적정 수준이다. 지금 정도 수준은. 네. 근데 이제 뭐 더 올라가려면 더 많은 또 수주가 생겨야 되겠죠. 네. 수주는 계속 붙을 거라고 보세요? 네, 계속 붙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어떻게 보세요? 에코프로비엠 과열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에코프로비엠도 요 근래 굉장히 이제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과열이 됐죠.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고요.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면 이제 적당한 가격대에 다시 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는 좀 어떠세요? 포스코 홀딩스요. 포스코 홀딩스는 아무래도 철강 비중이 아직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2차 전지 확실한 2차 전지 쪽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철강 시황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포스코 홀딩스는? 아무래도 좀 에코프로가 오르는 것처럼 포스코 홀딩스도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지주사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좀 저평가 받고 있다라는 이미지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가 요즘에 이제 에코프로 다음 타자로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는 이제 한 100만 원 선인 것 같더라고요. 네네. 에코프로는 어떠세요?
에코프로요? 에코프로 사느니 차라리 포스코 홀딩스를 사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포스코 퓨처엠에서 네네.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네오님께서 항상 출연하실 때마다 네네. 계속 좋다고 말씀해 네네.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45만 원이 아까 적정 주가로 네네네. 될 것 같다 했는데 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이 네네. 이게 45만 원까지 안 오는 거예요. 네네네. 밑으로. 네네. 그러면 사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그냥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갔을 때 어. 제가 항상 뭐 한 달에 한 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어. 간다면 그냥 그때 가격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사요. 사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왜냐면 결국에는 한 달마다 계속 사면은 이 가격이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기 때문에 결국 평단은 어느 정도 맞춰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한꺼번에 사야겠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약간 단기간에 네.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보고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이게 미래일이라서 알 수는 없지만 네네.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올랐다가 막 급등하고 급락하고 막 이러면 네네. 이게 막 계속해서 또 막 폭발적으로 오르는 그런 가능성은 네네. 크지는 않다고 봐야 되나요? 뭐 예를 들어 과거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IT 버블이나 네. 아니면 바이오 폭등했을 때를 비교해 보자면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이 섹터랑은 굉장히 차별화가 되는 게 IT 버블은 사실 그 당시에 닷컴만 붙여도 막 네. 올라가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뭐 실체가 없었던 어.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제 그 중에 살아남은 게 이제 뭐 다음, 카카오, 뭐 네이버 이런 회사였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삼상을 지나서 제품화까지 간 회사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상까지 가기 전까지 희망으로 올랐다가 삼상에서 빠그라지면 이제 쭉 꺼지고, 네. 근데 2차 전지는 다르다라는 거죠. 2차 전지는 실체가 있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네. 때문에 그리고 단단한 시장까지 네,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별점이 되고 있고요. 조정은 있을지언정 우상향은 계속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를 네,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중국 네네네. 디스플레이나 뭐 네네네. 태양광이나 이런 네네. 거랑 비교하면서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스플레이 쪽을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강국이 있지만 LCD 부분을 이제 뺏기면서 이제 OLED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중국이 따라온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이제 앞선 시장으로 이제 기술력을 개발하면서 차이를 벌릴 수 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건 미국에서 지금 중국을 견제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과연 얼마나 견제를 하게 될까? 그 견제가 금방 끝날까요?